열쇠 3개를 주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는 말에 저는 파혼을 생각했습니다. 저는 올해 62살입니다.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. 35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중 절반 이상을 저는 이혼을 꿈꾸며 살았습니다. 지금은 남편과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왔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남편을 대학 미팅에서 만났습니다. 22살 때였습니다. 그는 의대생이었습니다.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죠.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. 대학 시절부터 졸업 후까지 6년을 연애했습니다.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믿었습니다.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.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아들 의사인데 열쇠 3개는 해와야죠. 차 키, 아파트 키, 병원 키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모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. 우리 집은 아버지가 외국 회사에 다니시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. 하지만 의사 아들과 결혼하니 열쇠 3개는 기본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. 시댁은 솔직히 말해 남편이 의사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.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죠.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. 파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?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저 집안과 사돈 맺으면 앞으로 내가 고생할 것 같구나. 하지만 6년을 함께한 남편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. 시어머니만 잘 모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 순진했습니다. 결국 부모님께서 양보하셨습니다.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. 계약을 마치고 시댁에 알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. 아파트만 해왔네.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으셨습니다. 하지만 이미 결혼 날짜가 잡혔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.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.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.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. 축의금 얼마 모였니? 우리 쪽 하객들이 낸 건 따로 계산해야지. 그렇게 축의금까지 반으로 나눴습니다. 신혼의 설렘은 그렇게 시작부터 깨져버렸습니다. 결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. 남편은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. 몇 억 단위의 빚이었습니다.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했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.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.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. 더 힘들었던 건 끝없는 요구였습니다. 우리 집에 새 냉장고가 들어오면 시어머니 댁에도 새 냉장고가 들어가야 했습니다. 우리가 TV를 바꾸면 시댁 TV도 바꿔야 했습니다. 아들 집이 좋은데 어머니 집만 낡으면 되니? 그 말에 남편은 또 카드를 꺼냈습니다. 저는 항의했습니다. 우리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?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. 왜 그렇게 인색해? 시어머니는 저를 질투하셨습니다. 남편이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싫으셨나 봅니다.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가 없을 때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.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.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비우면 남편을 불러내셨습니다. 그리고 우셨다고 합니다. 내가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. 예전엔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만 보잖아. 엄마가 외롭고 힘든데 넌 며느리한테만 신경 쓰고.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. 저는 억울했습니다. 시어머니 드릴 건 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준비하고 제사도 다 지내잖아요.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외로우시잖아.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. 며느리가 돈을 너무 아껴. 시어머니한테 쓰는 건 아까워하더라. 며느리 친정에만 신경 쓰고 우리 집안은 무시해. 사실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말들은 남편의 귀에 들어갔고 남편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. 아들, 딸. 아이들은 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. 이 아이들만 보고 참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.
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도 독을 뿌렸습니다. 할머니가 너희 아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? 너희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 안 해줘. 아이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.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.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. 이혼 서류도 몰래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는 못 살겠다.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.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. 남편이 의사라니 좋겠다. 겉으로 보기엔 그랬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?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. 결혼 1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.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습니다.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어머니, 저도 사람입니다. 제 한계가 있어요. 뭐?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? 대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전화하셨습니다. 며느리가 나한테 대들었어. 이혼해.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. 큰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. 엄마 가지마. 우리 어떡해. 아들도 울었습니다. 결국 짐을 풀었습니다. 아이들 때문에 다시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더 심해지셨습니다. 사이비 종교에 빠지셨습니다. 이 교회에 헌금하면 복 받는다. 안 하면 저주받아.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남편은 또 돈을 냈습니다.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. 저는 그렇게 20년을 넘게 버텼습니다. 이혼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.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. 언젠가는 나아지겠지.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.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.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